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5년 9월 1일부터 15일 9월 초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9월에도 8월처럼 초반에 뭔가 많이 몰려있어요. 중요한 구조는 8월만큼 완전히 몰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9월 하순보다는 초순 쪽에 좀 더 무게 있는 그런 어떤 구간들이 좀 더 많습니다. 일단 계기월식이 있고요. 6개월에 한번 돌아오는 일식이나 월식 중에서 계기월식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외행성 길이의 구조인 화성하고 목성 사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짜잘한 것들이 꽤나 많이 분포하고 있죠.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금성이 움직이면서 적시성 프레세페랑 만납니다. 9월 1일 정립하는 구조고 9월 1일 당일에 작동합니다. 자, 내행성과 만났을 때 프레세페는 어떤 흉한 의미보다는 약간 좀 박리담의 소매업 관련된, 그러니까 상업에 관련된 그런 키워드로 나타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매업계라는 거는 고객을 바로, 그러니까 중간 도매를 안 거치고 바로 이제 손님을 최종 구매자로 이제 받는 그런 데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소매업계에서 대단히 할인이나 쿠폰 같은 게 막 쏟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행사 같은 걸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재고를 떨어버리기 위한 그런 경우가 많죠. 그 새로 오픈한 가게가 인지도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존의 어떤 그 업종에서 재고 처리, 2월 상품을 없애버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크게 한번 세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 필요도 없는 2월 상품을 단지 싸다는 이유만으로 잔뜩 사서 쟁여두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보통 이럴 때 이제 제가 좀 그런데 별 필요가 없어도 싸면 일단 사게 되는 터무니없이 싸다? 그러면 진짜 필요가 없어도 사게 되는 약간 좀 구두쇠 같은 약간 토성적인 마인드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심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필요한 물품을 딱 필요한 만큼만 사자. 싼 가격에 현혹되지 말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같은 날에 수성은 저 알파드랑 만납니다. 알파드는 사자자리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유효항성 중에 하나죠. 레굴루스랑 한 3도 정도 차이로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성이 알파드를 만났다면 곧 레굴루스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이것도 9월 1일 아침부터 밤까지 작동하는 구조고요. 자, 이때는 약간 말과 글에 나의 속마음을 담았다가 좋은 꼴을 못 보고 나쁜 꼴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해받을 만한 메시지를 남겼다가 그게 주변에 알려져 망신당하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유부가 처녀에게 혹은 유부가 유부에게 좀 약간 조금만 더 선을 넘으면 되게 부적절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다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알파드 자체가 약간 용납받지 못하는 어떤 애정관계 이런 거를 키워드로 갔기 때문에 이게 수성으로 가면 거기에 관련된 이벤트가 말과 글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말과 글을 통해서 오랫동안 숨겨왔던 내 마음속 진심을 전하려 하면 안 되는, 특별히 안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시고 9월 1일에 뭐가 많죠. 이때 딱 토성이 백양궁에서 역행하다가 저쪽 그 뒤에 있는 쌍호궁 물고기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9월 1일 벌어진 일이고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작동을 합니다. 자, 이때는 되게 긴장하고 터무니없는 외부 효과 때문에 다들 막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분위기가 바뀌면서 맥이 딱 풀려버리는, 너무 긴장하고 있다가 그게 상황이 정리되면 오히려 탈진하는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맥이 딱 풀려가지고 약간 삶의 포커스가 사라지는 거지.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사실 그럴 만큼 대단히 일이 종결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표나 계획 같은 게 사라져서 사람이 좀 흐리멍텅해질 수 있습니다. 일상을 표류하는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3일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파들을 만나고 왔던 수성이 전진하면서 지금 천여궁 10도 정도, 10분, 0도 10분 정도에 있는 레굴루스랑 만납니다. 9월 2일 오후부터 3일 오전까지 작동을 합니다. 자, 이때는 나름 정성 들여서 내놓았던 결과물, 자기가 만든 어떤 보고서, 컨텐츠, 논문 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이 알려지려면, 널리 알려지려면 이때를 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주목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한번 주목을 받고 나니까 별로 달갑지 않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안 좋은 인연으로부터도 연락이 와가지고 그거를 받아줘야 되는 귀찮은 상황, 자,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9월 5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성이 목성하고 사각을 맺습니다.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작동하는 구조.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기에도 이미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는 이게 천칭화성이랑 개목성이잖아요. 그래서 목성이 화성한테 순행사각을 보내기 때문에 목성이 화성을 통제하고 밟고 있는 그런 형국이긴 한데 데미지는 목성 쪽이 먹고 있어. 그러니까 자,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일을 시키는 쪽, 그리고 그걸 받아서 수행하는 쪽. 일을 시키는 쪽은 여기에서 목성이고 받아서 실무를 떼어야 되는 건 화성이겠죠. 근데 얘네들의 생각이 너무 어긋나가지고 단순히 뭐 의사소통이 잘 부족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서로의 약간 입장이나 태도, 그리고 정신 자세가 달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업무 윤리라든가 근무의 어떤 당위성 같은 것도 다 달라요. 그냥 상세한 지시를 안 들었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해야지 미팅?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아니고 아예 이제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생기는 수많은 종류의 어떤 불협화음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물론 외견상으로는 화성 입장에서 뭐 목성이 얘기한 거 내가 잘 못 들었어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서 넘어가겠지만, 사실은 화성은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한 건데 그게 목성이 보기에 전혀 반대되는 방향이었던 거죠. 그래서 외주로, 특히 외주로, 자기 어떤 회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외주로 기술자나 일꾼을 고용하는 입장에서 뭐 에어컨을 고쳐야 돼, 인테리어를 시켜야 돼,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B2B로 마케팅을 하는데 자기한테 그 팀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마케팅 전문한 팀에 맡겨놨더니 돈만 잔뜩 가져가놓고 전혀 뚱딴지 같은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온 거죠. 뭐 이건 뭐 웹사이트를 만들어 달라, 앱을 만들어 달라 다 똑같아요. 내가 못 해가지고 남한테 맡기면 박살나는 그런 구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벌어지는 이런 어떤 외주와 고용 관계에서 벌어지는 손해들 같은 게 이때 극대화될 수가 있다. 5만 가지 손해와 의사소통 장애가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거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해도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매뉴얼로 이미 정해두었어야 할 것을 그냥 자기 임의대로 했다가 어쨌든 대폭망을 하면서 손해를 보는, 그러니까 진짜 시스템하고 매뉴얼이 있어야겠네라는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는, 그러니까 집단 레벨에, 이거는 개인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 내부에서 룰이나 어떤 이런저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기 그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네. FM이 있어야 되는데 FM이 없어. FM이 없거나 혹은 FM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하다가 개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발생하는 비효율 같은 게 관료주의가 나쁜 게 아니었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 빡빡한 그 규칙마저 없으면 진짜 완전히 아수라장의 개 나가리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어떤 회사 내부,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국가나 어떤 전 세계 외교 시스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9월 초반이 지금 프랑스가 되게 위험해요, 여러분. 유럽 중에서 그러니까 선진국 OECD 국가 중에서 프랑스가 지금 엄청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먼데인 점성술에서 이거저거를 돌려보면 프랑스를 흉한 것들이 막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프랑스에서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같은 날에 토성이 지금 역행하면서 아까 지난번에 봤던 셰아트, 순흉성인 셰아트를 만납니다.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무려 2주 넘게 유효한 구조죠. 왜? 토성이 느리니까. 게다가 역행 중이니까 더 느려. 자, 이때는 되게 물리적으로, 직물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익사의 가능성이 보편적으로 대폭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익사라는 이벤트 자체의 개연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박이동이나 물놀이 같은 거를 계획한다면 이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전에 모든 신경을 다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적으로는 별다른 이유 없이 되게 비관적인 태도를 고수하다가 이거 안 될 거야. 이거 뭐 해서 뭐 하겠어. 이건 뭐 낭비지 낭비.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고수하다가 주변 사람들과의 사이가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쟤랑은 맥 빠져서 일을 같이 못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기간이 되게 길죠. 어떻게 보면 흉한 것들이 지금 막 몰려 있는 거예요. 9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에.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뭔 일이 있냐. 자, 천왕성이 가면서 R 표시가 생기죠. 예. 천왕성이 역행 정지합니다. 9월 6일이고요.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작동을 해요. 자, 이때는 갑작스러운 통신장애나 연락 불통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커넥션이 끊겨버리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천왕성이 맡고 있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 탈거제 관련된 사고, 자동차, 자전거, 킥보드, 열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에 관련된 사고 확률이 최소 3, 4배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번 건은 약간 지금 천왕성이랑 해왕성이랑 명왕성이 지금 파틀로 다 모여있는 정말 어이없는 구간이거든요. 길각이라 다행이죠. 어쨌든 이때는 5만 가지 이상한 일들이 다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오 마그네틱 스톰이라고 그러죠. 지자기 폭풍, 그리고 이제 대기 전리층 교란 같은 걸로 GPS가 갑자기 먹통이 되거나 전력망이 갑자기 끊기거나 몇 달 전에 스페인에서 벌어졌던 일이죠. 그리고 항법장애, 정말 어이없는 그 비행기나 선박에 가다가 갑자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묶여 길을 잘못 들어. 이런 평소라면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이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천왕성 역행 정지가 되게 위험해요. 왜? 명왕성하고 해왕성을 파트로 다 보고 있는 데다가 앞에는 화목사각이 있고 뒤에는 월식이 있어. 야, 이거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이 정도면.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계기월식이 벌어집니다. 계기월식이 9월 8일에 벌어지고요. 8월 25일부터 9월 22일까지 유효한 구간. 그러니까 이미 월식과 화목, 사각, 토성, 셰아트 어떤 이런 것들이 이미 작동한 상태라는 거지. 이 영상이 업로드된 그런 시점부터. 그러니까 큰 놈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계기월식은 색깔이 딴 때처럼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직장처럼 상하관계가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5만 가지 트러블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상급자와 하급자가 있는 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좀 형이상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믿음과 배신에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내 편일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른 주머니를 챙기고 있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해야 되는 그런 관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피상적인 관계가 깨져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식 특유의 부모님이나 여자 친척에 할머니, 고모, 이모, 여자 조카, 여사촌 이런 사람들이 질병이나 상해 같은 걸로 응급 상황이 갑자기 펼쳐지면서 갑자기 응급실이나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수성하고 남교점이 만나요. 자, 이때거든요. 9월 12일에 수성이 가면서 남교점 K2랑 회합을 이룹니다. 9월 10일 오전부터 13일 오전까지 작동을 합니다. 지금 수성이 가장 빠른 그 구간이거든. 거의 150에서 160% 평균 속도에 아주 빠르게 하루에 2도 넘게 움직이는 구간이라 어떤 구조의 유효기간이 좀 짧습니다. 자, 이때는 딱 떨어지는 말, 그러니까 사정 없이, 가차 없이 그렇게 딱 단정 지어버리는 그런 어떤 발언 때문에 시비가 털려 저쪽에서 그 기분이 나빠서 생각보다 이게 큰 다툼으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만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T와 F의 대립 같은 거예요. 맞는 말을 했는데 넌 왜 그래? 기분이 나쁘다고. 기분이 뭐야? 예,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아니 뭐 일 관계에서 기분이 왜 나와요? 그죠? 제가 T라서 좀 그런가? 기분이 왜 나와? 기분은 자기 거잖아. 남한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말싸움이 시작이 되면 승패하고 득실하고 상관없죠. 말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이기니 지니, 그리고 그거를 밀어붙여가지고 그 성공하니 마니,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때 싸웠던 상대방과의 연락은 반영구적으로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남교점이 이슈화되는 그런 구간에서 남들이랑 그 대놓고 척지면 그 끝이 좋지가. 안 그래도 지금 이때가 천왕성 역행정지 이 영향권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천왕성도 완전히 이반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등을 돌리고 서로 안 보게 되는 사이가 틀어져 버리는, 천왕성이 이혼의 어떤 개인 레벨에서는 이혼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협약이 뭉개지고 올해 20년 동안 쌓아오던 도소매 관계가 끊어지고 계약 끊기고, 그러니까 이런 분리시켜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시키는 게 천왕성인데 남교점도 비슷한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게 둘이 겹치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약간 아슬아슬한 사이가 완전히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에 화성이 로열스타 중에 하나인 스피카랑 만납니다. 9월 13일이고요. 9월 12일 오후부터 15일 오전까지 작동을 합니다. 자, 화성 스피카는 다들 모르는데, 스피카가 화성 속성이라는 걸 다들 잘 모르세요. 금성 화성 속성에 가깝거든요. 이게 스피카도 되게 순한 별이 아닙니다. 되게 화성적으로 약간 막 나가는 별이거든. 겉으로 길성처럼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이때는 화성하고 스피카가 만나면 그런 스피카의 막나감스러움 같은 게 극대화되어 표현되기 때문에 약간 딴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는 독특한 언행 같은 걸로 사람들의 주목을 얻어서 그게 긍정적인 결과를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게 아닌 한은 이때 약간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구태를 받고 조금 미친 짓을 해도 4차원스러운 면모를 보여도 사람들한테 용인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것. 약간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이때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날에는 수성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사자자리 베타성, 아까 사자자리 알파성인 레굴루스랑 만났었죠. 사자자리 베타성이랑 데네볼라랑 만나는 게 9월 14일입니다. 그래서 9월 14일 당일에만 유효한 구조고요. 자, 수성 데네볼라가 만나면 뭐 천여궁에서 벌어지니까 룰러 집성이니까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마이너스예요. 진짜 그 사전적인 관용적인 의미 모두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줄고 지출은 막 늘어나. 그러니까 나의 어떤 수익이 줄어드는데 이게 그 원인이 어이없지만 원청봉쇄할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놔둬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건물주랑 계약을 할 때 다운 계약을 해가지고 뭐 관리비도 신고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출 증빙을 못하는 거지. 나한테 돈은 나가는데 그게 사업을 위해서 쓴 돈이라고 말을 못해.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화나고 억울하고 어이없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출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합리적인 이유로 지출을 줄이려고 애쓰다가 그것 때문에 되게 욕을 먹는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공고사직 같은 건데, 뭐 경기도 안 좋고 그 기업 그 말하자면 이제 순이익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인건비를 줄이자, 쓸데없는 인력이 너무 많다, 잘라야 되는데, 뭐 동아시아의 특징이 그 고용 관계를 마치, 그러니까 회사는 개인보다 훨씬 더 큰 존재로서 개인을 보살펴주고 먹여 살려주는 약간 그런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일본이 되게 강하고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도 그런 게 있어. 근데 이제 구미권은 어때요? 그 고용 관계라는 게 1대1 계약 관계지. 집단하고 개인 간의 그런 어떤 끈끈한, 집단이 개인을 막 지켜줘야 되고 우리 식구니까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고용 관계에서 레이업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완전한 그런 서로 척지는 해고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뭐 이번에 사정이 안 좋으니까 자리를 비워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들 그거를 뭐 그럴 수 있다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특히 북미권에서 그래요. 유럽은 약간 사회주의가 강해서 그렇지는 않죠. 어느 쪽이 옳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 유연성이 이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5사람 고용할 걸 8사람을 고용을 하죠. 왜? 어차피 내 식구니까. 그럼 어떻게 돼? 5사람한테 줄 급여가 8사람한테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들 급여가 떨어진 거예요. 일본이 지금 오랫동안 성장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급여가 너무 낮아. 그러니까 잘라야 될 사람은 못 잘랐거든. 근데 그거는 어떤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일본의 어떤 고용에 관련된 정서가 되게 큽니다. 한국보다 훨씬 심해. 그러니까 기업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원이라는 건 일종의 약간 가족 구성원하고 비슷하게 봐가지고 뭐 사장님은 아버지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뭔가 문제를 얘가 이제 사고를 쳐도 뒤에서 백을 쳐주고 커버를 쳐주는 약간 그런 게 되게 당연시 되는데 한국은 그런 건 또 없잖아. 한국은 그런 건 또 없는데 고용 유연성 같은 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권고사직을 해서 구조조정 하려고 그러면 되게 욕을 많이 합니다. 아니 내가 여기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려고. 물론 그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고용관계라는 거는 그 서로 필요가 없어지면 당연히 끊을 수 있는 거거든. 계약기간 끝나면 만료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언제나 말하자면 합리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사회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되게 온정주의가 강하고 공동체주의도 되게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고라는 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피고용인들은 해고를 당하면 엄청 난감해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실업급여 같은 것도 있고 뭐 모든 선진국에는 다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에 이제 다른 직장을 찾아보는 사이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한국은 거기에 대한 어떤 터부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고용의 어떤 경직성이 엄청 강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엄청 욕을 먹는 권고사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출을 줄이려고 하지만 그 지출을 줄이는 행위에 대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게 바로 수성 데네볼라의 전형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9월 중순에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5년 9월 초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